전편을 통해 중국은 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나와 중국은 왜 통제해야만 하나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국이 만들면 왜 후진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보니 과연 이 질문이 팩트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제품이 후진가요? 장단건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계신 물건들의 70% 이상은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것입니다. 그 제품들이 모두 후지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아닐 건데요. 잘못된 질문으로부터 도출된 답은 분명 잘못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질문을 우리는 왜 중국산을 후지다고 느낄까로 바꿔볼까요? 실제로 저는 단지 가성비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중국 제품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중국 제품이 모두 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중국산은 후지다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 원인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과거의 중국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너무 싼 비지떡만 찾는 것은 아닌가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중국의 사회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입니다. 지금도 일정 부분 그렇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정말 저렴한 인건비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을 단잠에서 깨워주는 알람 시계를 예로 들어보죠.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10 정도 되는 알람 시계가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8 정도면 비슷한 성능과 외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부속 좀 바꾸고 시계 케이스의 플라스틱 원료와 도료를 좀 싼 걸로 하고 시계 유리를 중국 업체 제품으로 변경하면 $1 정도면 비슷한 외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짜리 알람 시계의 품질은 물론 후지입니다. 하지만 시계가 가긴 갑니다. 가끔 시계 바늘이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디테일에서 더 나은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짜리 시계를 만드는 업체는 쉽게 도태되는 시장이죠. 중국은 시장이 아주 큽니다. $1짜리 시계도 좋아라 쓰는 소비자들이 몇천만 명은 좋게 됩니다. $1짜리 시계를 만드는 회사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이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많은 제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계산기, 일회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등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생활 물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품 전체의 품질은 좀 떨어지게 되었죠. 마트에 $10짜리 시계와 $1짜리 시계가 있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 $1짜리 시계를 사게 될 겁니다. 품질은 좀 후졌어도 시간도 가고 알람도 울리니까요. 소비자들에게는 이렇게 형성된 중국의 싸구려 이미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싸구려 비지떡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얼마 전 저는 중국의 김치업체 사장님한테 이런 컴플레인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김치를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에 수출해온 업체였습니다. 도대체 한국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좋은 환경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매번 가장 싼 걸로 가격을 맞춰가야 하다 보니 품질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알몸 김치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자기는 더 높은 품질 수준을 만족하고 싶은데 한국 바이어들이 그럴 수 있는 가격 제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일본으로 나가는 제품이 더 좋은 재료로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치업체 사장님께서 돈을 더 벌기 위한 단순한 핑계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불량한 제품이 만들어져 국내 시장에 판매된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이 제조사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중국 사회가 갖는 사회적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 사회는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는 동시에 개인 간 문제로 시선이 옮겨지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충, 효, 인, 의, 예 등의 유교적인 가치관은 일찌감치 봉건 사회를 타도하면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회주의 유물론 가치관이 대체되었죠. 당연히 종교적인 가치도 무너졌습니다.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 등 인간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중국 사람들은 천당이나 극락에 가기 위해 현세에서 선한 덕을 쌓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꼭 내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생에서 당장 잘 사는 방법은 착하게 살아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을 받는 것보다는 돈과 권력을 많이 얻는 것이 성공한 삶을 사는 더 의미 있는 방법이 되었죠. 자, 중국 시장은 싸게만 만들면 얼마든지 소비해줄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때로는 보기에 더 예뻐 보이기 위해, 혹은 더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몸에 안 좋은 원료를 쓰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마땅한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만 성실과 신의를 지켜간다면 시장에서의 생존 확률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밀치며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서
나만이라도 문화시민의 긍지를 지켜야지 하고 천천히 기다렸다가 버스에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곧 만차가 되었고 금방 문을 닫고 가버렸죠. 저는 버스 문 앞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버스 세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중국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그렇게 해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네, 물론 중국의 공중 질서와 민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처럼 중국에서 오래 버틴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익숙해져서 차가 쌩쌩 달리는 큰 도로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중국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신호등 다 지켜. 그 말을 듣고 유심히 지켜보니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분명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어차피 중국은 우리 옆 동네 사는 덩치 큰 이웃입니다. 짜증난다고 자꾸 목에 핏대 세우며 싸워보았자 우리에게 득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집에 덩치 큰 이웃이 실력이 있고 디테일에 강하고 매너까지 좋아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찾기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